오지 마. 오지 말라고요. 누구세요? 저리 가요. 지금 보신 이 장면 믿겨지시나요? 행복한 웃음소리와 축하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차야 할 초등학교 졸업식장이 한순간에 비명과 공포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꽃다발을 든 부모님들의 환한 미소도,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들떠있던 아이들의 웃음기도, 정체불명의 거대한 곰 인형이 등장하고 단 3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당황한 촬영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찢는 아이의 절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유튜브나 뉴스에서 접하던 감동적인 군인 아빠의 귀환 영상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실제 상황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해야 할 졸업식 날, 도대체 왜 이 소녀는 귀여운 곰 인형을 보고 마치 악마라도 마주한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 3년이라는 긴 공백이 남긴 상처와 그 틈을 메우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전말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어느 평범한 초등학교의 강당이었습니다. 2월의 졸업식, 여러분도 그 분위기를 잘 아실 겁니다. 강당 안은 약간은 쌀쌀하지만 수백 개의 꽃다발이 뿜어내는 향기와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거립니다. 단상 위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이어지고 아이들은 지루한 듯 몸을 비비꼬면서도 곧 다가올 해방감에 눈을 반짝이죠. 부모님들은 저마다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치켜들고 내 아이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졸업 축하해. 여기 좀 봐. 하는 외침이 들리고 셔터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그야말로 평화롭고 활기찬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앵글이 강당 구석으로 향했을 때 우리는 묘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부모님과 포옹을 하거나 꽃다발을 받고 있는데 유독 한 아이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복 치마 끝자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주변의 소음이 커질수록 아이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죠. 마치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아이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오지 않을 거라 체념한 듯한 눈빛. 그 아이의 텅 빈 눈동자가 화면에 잡히는 순간 지켜보는 우리들의 가슴 한편도 서늘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덜컹거리며 열리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등장한 것은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거대한 갈색곰 인형이었습니다. 붉은 리본을 목에 메고 한 손에는 아이의 몸통만 한 거대한 꽃다발을 든 곰 인형이 뒤뚱거리며 강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곰탈의 표정은 한없이 해맑고 귀엽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와, 저게 뭐야? 이벤트 업체인가 봐. 대박이다, 누구네 아빠야?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곰 인형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졸업식의 지루함을 깨워줄 유쾌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흐뭇한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곰 인형은 망설임 없이, 그러나 탈을 쓴 탓에 조금은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구석에 홀로 앉아있던 그 소녀였죠. 주변 사람들은 기를 터주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와! 하는 감탄사와 함께 박수 소리도 터져나옵니다. 곰 인형이 소녀에게 다가갈수록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제 곧 곰 인형이 탈을 벗고 땀에 젖은 아빠가 나타나면 아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품에 안기겠죠. 우리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고 그것이 이 이벤트의 정해진 결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 인형이 소녀와의 거리를 5m, 4m 점점 좁혀가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소녀가 주변의 소란스러움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거대한 곰 인형을 마주한 순간 소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반가움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공포였습니다. 소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곰 인형은 그런 아이의 반응을 보지 못한 채 준비한 대로 과장된 몸짓을 하며 양팔을 벌려 다가갑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와락 안겼을 그 동작이 이 소녀에게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위협으로 다가왔던 걸까요? 아이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의자가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갔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곰 인형 안에 있는 사람은 시야가 좁아 아이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곰 인형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아이가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는지 더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아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벽이 있었고 앞에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곰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바로 그 비명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오지 마세요. 단순히 싫다는 거절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에 가까운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아이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치 3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오래전 겪었던 끔찍한 악몽이 눈앞에 되살아난 것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졸업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의 입은 다물어졌고 박수를 치던 손은 허공에 멈췄습니다. 즐거운 이벤트 현장은 순식간에 재난 현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곰 인형도 그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덩그러니 멈춰 선 곰 인형의 모습이 그렇게 처량하고 기괴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탈 속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과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황급히 뛰어와 아이를 감싸 안았지만 아이의 시선은 여전히 곰 인형에게 고정된 채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빠는 그저 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딸은 아빠를 괴물 보듯 거부하며 비명을 질러야만 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오프닝 뒤에는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지난 3년간의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비명 속에 감춰진 진실을, 그 아픈 시간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과연 이 곰 인형 안에 갇힌 아빠와 공포 속에 갇힌 딸은 서로를 다시 마주 볼 수 있을까요? 저 아이의 비명,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단순히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지난 3년 동안 부재 그 자체였으니까요. 우리가 이토록 충격적인 재회 장면을 목격하기 전 도대체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일상이지만 이 아빠에게는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처절한 사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파병된 곳은 지도 앱에서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명과는 거리가 먼 황무지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를 웃돌고 모래바람이 시야를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그는 30kg 넘는 군장을 메고 매일같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 소리와 동료들이 하나둘 다쳐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지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파병 초기에는 간간히 영상 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빠 힘내 라고 외치며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어주는 딸의 모습은 그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진통제였습니다. 하지만 파병 1년 차에 접어들 무렵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작전 지역이 최전방 위험지대로 변경되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외부 통신이 전면 차단된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남긴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당분간이 무려 2년 넘게 이어질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통신이 끊긴 그날부터 아빠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매일 밤 텐트 안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방탄 헬멧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둔 이제는 습기와 땀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딸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딸은 3학년 양갈래 머리를 하고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포탄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흙먼지가 입안을 맴돌 때마다 그는 사진을 꺼내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꼭 돌아갈게. 약속 지킬게. 주문처럼 외우던 그 말은 점차 흐릿해져가는 정신을 붙잡는 동아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만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딸의 세상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가족들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아빠가 전장에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집은 또 다른 의미의 전쟁터였습니다. 바로 불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첫 일주일은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걱정이 싹텄고 반년이 넘어가자 그 걱정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뉴스에서 파병 부대 관련 속보가 나올 때마다 아내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TV 볼륨을 줄이고 아이가 듣지 못하게 방문을 닫고 숨죽여 뉴스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어린 딸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매일 아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랑 싸운 일, 받아쓰기 100점 맞은 일들을 꼬박꼬박 적었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우체통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점차 아이의 일기장에는 아빠 이야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짓는 엄마를 보며 조숙한 딸은 어느새 그 질문조차 삼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체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으려 일부러 더 밝게 행동하고 친구들이 가족 여행 이야기를 할 때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이 집안에서 금기어가 되어버렸고 현관문에 걸려있던 아빠의 등산 모자에는 하얗게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3년 1095일. 초등학생인 딸에게는 평생의 절반에 가까운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빠의 목소리, 체온, 냄새는 아이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끔 꿈속에 아빠가 나타나면 아이는 울면서 깼다고 합니다. 꿈속의 아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멀어지기만 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딸을 끌어안고 밤새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수천 번을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줘. 다쳐도 좋으니 제발 숨만 붙어서 돌아와줘. 그것이 가족이 바라는 유일한 기적이었습니다. 전장의 아빠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재개될 수 있는 짧은 틈이 생길 때마다 시도를 해보려 했지만 적군의 감청 위험 때문에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 그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잊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보다 더 무서운 건 돌아갔을 때 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년간의 지옥 같은 임무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역시나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수송기에 몸을 싣는 순간까지도 헬멧 속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만날 수 있다. 이제 곧 안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딸은 3년 전에 9살 꼬마였지만 지금 그를 기다리는 딸은 사춘기에 접어든 12살 소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겪어온 전쟁의 참혹함과 가족들이 겪어낸 기다림의 고통이 서로 다른 결의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요. 아빠는 딸을 놀래켜줄 생각에 들떴지만 사실 그 서프라이즈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절박함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연락 한 번 못했던 미안함을 극적인 이벤트로 보상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곰 인형탈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3년의 공백은 단순히 보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로 메워질 수 있는 깊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이제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기억 속의 희미한 존재이거나
혹은 자신들을 버려두고 떠난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다른 시간과 기억을 품은 채 아빠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0kg 군장보다 더 무거운 그리움과 미안함을 안고서 말이죠. 과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졸업식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빠의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수많은 아동 심리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기쁨과 환호를 떠올리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랫동안 부재했던 부모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아이에게 기쁨보다 충격으로 먼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3년이라는 시간은 초등학생 아이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세월입니다. 그 긴 공백을 깨고 예고 없이 그것도 사람의 형상이 아닌 거대한 곰 인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쩌면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기질에 따라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현실감을 상실하게 만들어 오히려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아빠는 이 위험한 작전을 강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3년 전 파병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 울며 매달리던 딸에게 마지막으로 사줬던 선물이 바로 곰 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딸이 그 인형을 매일 밤 끌어안고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친숙한 모습이 바로 그 곰 인형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아빠의 부성에는 그 논리적인 우려마저 뛰어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작전명 곰 인형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날씨는 아빠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혹했습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2월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상 고온 현상이 겹쳐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0도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통풍이라고는 전혀 되지 않는 두꺼운 특수 제작곰 인형탈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에 가까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빠가 겪었을 물리적 고통과 인내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군인으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라 해도 시야가 차단되고 산소가 부족한 인형탈 안에서 수십 분을 대기하는 건 훈련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입니다. 실제 현장 영상을 분석해보면 아빠는 졸업식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학교 체육관 뒤편 창고에서 이미 탈을 쓰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나 딸의 친구들에게 정체가 발각될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좁은 구석에 몸을 구겨 넣고 있었던 겁니다. 탈 내부의 온도는 체감상 40도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5분도 버티기 힘든 그 찜통 더위 속에서 아빠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인형 탈 틈새로 보이는 그의 어깨가 가끔 들썩이는 것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숨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땀과 차오르는 열기를 억누르며 정신력을 붙잡고 있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귀여운 곰 인형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딸을 위해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한 아버지의 피 끓는 부성애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빠는 그 더위 속에서도 한 손에는 딸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다른 한 손에는 딸의 졸업장을 대신 받을 준비를 하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탈 안의 공기는 더욱 희박해졌을 겁니다. 아빠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탈 안쪽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시야를 가렸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탈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니, 벗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탈을 벗으면 딸에게 주려던 그 마법 같은 순간이 깨져버리니까요. 아빠에게 이 곰 인형 탈은 단순한 이벤트 소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딸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이제는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담은 일종의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적군의 총탄을 피하며 참호 속에 숨죽이고 있던 그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졸업식 순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심장 박동수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을 겁니다. 딸이 자신을 보고 웃어줄까 아니면 낯설어 할까? 그 짧은 찰나의 반응을 상상하며 아빠는 탈 속의 어둠과 더위, 그리고 밀려오는 불안감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안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이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웅웅거리며 탈 안으로 희미하게 들려왔을 겁니다. 그 소리는 아빠에게 점점 다가오는 심판의 시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역효과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딸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만약 딸이 너무 놀라 울어버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키기엔 늦었습니다. 아빠는 땀에 젖은 손으로 곰 인형의 털뭉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악력에서 우리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파병지에서 살아 돌아온 아빠가 딸에게 바치는 가장 치열하고도 뜨거운 신고식이었던 셈입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빠에게 괜찮냐는 수신호를 보냈지만 거대한 곰 인형은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실 괜찮을 리가 없죠. 이미 탈진 직전의 상태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을 정신력으로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오직 딸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 순간 딸의 앞에 나타나 놀라게 해줄 그 타이밍만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곰 인형의 검은 눈동자 너머 아빠의 충혈된 눈은 오직 체육관 문틈 사이로 보이는 단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격수가 목표물을 조준하듯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타깃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30도의 무더위, 꽉 막힌 시야, 숨 막히는 공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시선까지.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아빠가 곰 인형 탈을 고집한 이유는 논리가 아닌 본능이었습니다. 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 맹목적인 사랑 말입니다. 이제 곧 딸의 반아이들이 호명될 차례가 다가오고 아빠의 거친 숨소리는 탈 밖으로 새어나올 만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이 졸업식장의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여기저기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코끝을 찌르는 진한 꽃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순간, 초등학교 졸업식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록될 이 시간이지만 카메라 앵글을 아주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축제의 한가운데서 마치 무인도에 갇힌 것처럼 철저하게 고립된 한 소녀의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 지난 3년간 아빠를 기다려온 딸입니다. 화면 속 주변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양손 가득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있거나 부모님의 목을 끌어안으며 어리광을 피우고 있습니다. 졸업 축하해, 우리 딸 최고다라는 말들이 쏟아지는 그 소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서 소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주변의 환호성이 자신을 비껴가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소녀가 느끼고 있을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선 뼈아픈 고통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큰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은 절대적인 결핍 상태가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의 부재를 확인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 시기에 남들은 모두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부모님의 축하를 나만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이의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소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화려한 무대도 친구들의 꽃다발도 아닙니다. 소녀의 눈동자는 오직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놓인 텅 빈 플라스틱 의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 빈 의자가 주는 차가운 침묵이 소녀에게는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왔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은 어른들에게도 긴 세월이지만 아이에게는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아빠가 파병을 떠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소녀는 매일 밤 아빠의 사진을 보며 이 순간을 상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약속했던 아빠는 보이지 않고 덩그러니 남겨진 빈 의자만이 너는 혼자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소녀의 손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교복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있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소녀가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리고 싶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아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행복한 소음이 커질수록 소녀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지고 그 정막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슬플 때 펑펑 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진짜 깊은 상처를 받은 아이는 울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너무 큰 충격과 상실감 앞에서는 감정 표현을 멈추고 침묵해버리는 동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소녀의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친구가 말을 걸어와도 듣지 못한 듯 반응이 없고 선생님의 안내 방송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즉 해리성 고립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춘기의 반항이나 부끄러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나를 지켜줄 보호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원초적인 불안감이 아이의 사고 회로를 정지시켜버린 것이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소녀가 가끔씩 출입구 쪽을 힐끔거린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다른 학부모들이 들어올 때마다 소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이내 낯선 사람임을 확인하고 다시 실망감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희망 고문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마음속에 쌓이는 좌절감의 깊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없었을 텐데 아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오늘따라 더욱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들뜨고 축제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졸업생 대표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박수 소리와 함성이 터져 나오지만 소녀는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행복이 소녀에게는 자신을 공격하는 소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 잔인한 소외감 속에서 소녀는 지금 철저하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으며 입술은 꽉 깨물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묵직합니다. 우리는 종종 서프라이즈 이벤트의 성공을 위해 당사자가 겪어야 할 과정의 고통을 간과하곤 합니다. 아빠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 슬픔은 기쁨을 위한 전주곡일 뿐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소녀가 겪고 있는 1분 1초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힘든 실제적인 아픔입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맞이한 졸업식에서 느끼는 이 처절한 외로움은 어쩌면 아이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소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왜 아빠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곁에 없는지, 그 원망의 화살이 자신을 향해 돌아오며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소녀의 이름이 호명될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축복받으며 단상으로 나갈 때 홀로 빈 의자를 뒤로하고 걸어나가야 할 소녀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발걸음이 얼마나 두려울지,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무늬만을 세고 있던 그 정적인 순간, 식장 뒤편의 웅성거림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뒤쪽으로 쏠리고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한 방향을 향해 돌아갑니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외부의 자극을 완전히 차단한 채 자신만의 슬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호기심 어린 웅성거림으로 바뀌어 가는데도 소녀는 여전히 빈 의자의 다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독한 고독과 단절, 이것이 바로 서프라이즈가 시작되기 직전 가장 어둡고 깊은 심연의 풍경입니다. 체육관의 웅성거림이 미묘하게 달라진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이 한창 진행되던 강당의 뒤편 육중한 철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립니다. 그곳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거대한 갈색 곰 인형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놀이공원 퍼레이드에서나 볼 법한 덩치 큰 곰이 이 엄숙하고 진지한 졸업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졸업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키득거리며 옆 친구를 툭툭 치고 학부모들도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저게 뭐야? 학교에서 준비한 이벤트인가? 너무 귀엽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강당의 무거운 공기를 단번에 깨뜨렸죠. 뒤뚱거리며 걷는 곰 인형의 모습은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는 모습조차 의도된 슬랩스틱 코미디처럼 보여 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인형 탈 속의 상황을 상상해봐야 합니다. 지금 저 곰 인형 안에서 아빠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귀국 딸을 놀라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30도가 넘는 체감 온도를 견디며 두꺼운 털옷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좁은 시야각 때문에 발밑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비틀거리는 것이지 결코 웃음을 유도하려던 게 아닙니다. 아빠의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온몸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었겠지만 오직 딸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겠다는 기대감 하나로 그 불편한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있습니다. 아빠의 머릿속 시나리오는 완벽했을 겁니다. 곰 인형이 나타나면 딸이 호기심에 눈을 반짝일 것이고 다가가서 안아주면 까르르 웃을 것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사랑스러운 상상 말이죠. 그런데 카메라 앵글을 돌려 오늘의 주인공인 딸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아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그 소란 속에서 오직 단 한 명, 우리 딸아이의 표정만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화면 속 아이의 눈동자를 주목해주세요. 호기심이나 반가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볼 때 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거대한 물체의 접근은 본능적인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아빠, 엄마와 함께 있는데 나만 혼자라는 고립감, 그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한 정체불명의 거구는 즐거운 이벤트가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낯선 존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곰 인형이 교단을 향해 그리고 딸아이가 앉아있는 줄을 향해 뒤뚱뒤뚱 걸어오자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듭니다. 주변 친구들은 와, 곰이다 하며 손을 뻗어 만지려 하지만 딸은 오히려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방어 기제입니다. 아이의 손을 한번 보세요. 무릎 위에 놓인 작은 손이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죠. 긴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빠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좁은 틈으로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속도를 높입니다. 우리 딸 아빠가 왔어.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다가가고 있었겠죠. 인형 탈이 너무 두꺼워 밖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탓에 아빠는 주변의 환호성을 딸의 반응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리가 좁혀질수록 아빠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터질 듯 뛰었겠지만 반대로 딸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곰 인형이 아이의 자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주변의 소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세상은 음소거가 된 듯 고요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거대한 곰의 그림자가 아이의 머리 위로 드리워집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곰 인형의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곰의 고정된 웃는 표정, 그것이 지금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기괴하게 느껴졌을까요? 흔히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죠. 인간과 비슷하지만 아닌 존재에게서 느끼는 혐오감과 공포. 지금 아이는 거대한 털 뭉치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그 압도적인 크기에 압사당할 듯한 위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도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뛰쳐나가 안기거나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나도 조용하니까요.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웅성거리며 왜 저러지? 하는 의문의 목소리로 바뀌어갑니다. 하지만 인형탈을 쓴 아빠는 시야가 좁아 아이의 굳은 표정을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드디어 딸 앞에 섰다는 감격에 겨워 준비해온 대로 양팔을 벌려 아이를 향해 큼직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 장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빠의 사랑이 담긴 그 포옹의 제스처가 지금 이 순간 아이에게는 자신을 덮치려는 괴물의 손짓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딸의 동공이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극도의 공포 상태.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결 반응 프리징 리스판스이라고 부릅니다. 도망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을 때 생명체가 보이는 마지막 생존 본능이죠. 곰 인형은 이제 아이의 코앞까지 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 냄새와 털 냄새가 뒤섞인 채로 아빠는 딸에게 손을 뻗습니다. 졸업식장의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감동의 눈물이 아닌 억눌린 두려움이 터져나오기 직전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무조건적인 행복을 줄 거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 그리고 상황에 대한 맥락 없이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의 공백은 너무 길었고 아이는 너무 어렸으며 곰 인형은 너무 거대했습니다. 아빠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는 바로 그 찰나 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달려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뒷걸음질 치기 위해서였죠. 의자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나고 졸업식장에는 찰나의 정적이 흐릅니다. 즐거운 축제의 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그 숨막히는 침묵의 순간. 아빠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아이의 공포에 질린 눈빛은 곰 인형의 검은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재회를 꿈꿨던 아빠의 야심찬 계획에 불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장면 혹시 단순히 부끄러운 많은 소녀의 귀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화면을 잠시 멈추고 아이의 표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수줍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가진 가장 위험하고도 잔인한 이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곰 인형이 한 걸음씩 단상을 향해 다가갈 때마다 졸업식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찹니다. 주변 친구들은 신기한 듯 인형을 가리키며 웃음을 터뜨리고 선생님들조차 이 특별한 이벤트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딸의 시간은 공포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곰 인형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이는 반가워하거나 웃는 대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눈동자는 곰 인형의 귀여운 탈이 아니라 그 거대한 덩치가 주는 압박감에 짓눌려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아이들에게 부모의 장기 부재는 일종의 상실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빠의 빈자리를 견뎌온 아이에게 예고 없이 나타난 정체불명의 거대한 존재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 공간을 침범하는 위협적인 괴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인형을 좋아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단정짓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크고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고정된 미소의 가면을 쓴 존재가 자신을 향해 저돌적으로 다가올 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놀라움이 아닌 생존 본능에 입각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빠는 지금 탈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땀방울이 눈을 찌르는 와중에도 딸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뒷걸음질 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좁은 시야 탓에 아이의 창백해진 얼굴색과 떨리는 입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시나리오대로 거리를 좁히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벤트의 비극입니다. 주는 사람은 감동을 확신하지만 받는 사람은 폭력을 느낄 수 있는 상황. 특히나 30도가 넘는 더위 속 탈 안의 열기만큼이나 아빠의 기대감도 뜨거웠겠지만 그 열정이 오히려 아이를 막다른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주변에 쏟아지는 시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웅성거리는 소음들이 아이를 옥죄어옵니다.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곳이 없는 단상 위 유일한 탈출구였던 뒤쪽 공간마저 벽에 막혀버린 상황에서 아이는 극도의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상 경고합니다. 어린아이,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과도한 서프라이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고요. 지금 아이의 상태는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뇌가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두 손으로 자신의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저건 도움을 요청하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오지 마세요. 라고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의 어른들은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서 곰돌이랑 인사해. 라며 등을 떠미는 분위기조차 감지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졸업식 날,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는 지난 3년 중 가장 큰 공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곰 인형이 아이와의 거리를 1m 이내로 좁혔습니다. 이제 아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벽에 등이 닿자 아이의 고개가 푹 숙여집니다. 이것은 항복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회피일까요? 탈을 쓴 아빠가 장난스럽게 양팔을 벌려 아이를 안으려 하는 순간 식장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몸을 비틀었기 때문입니다.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몇몇 학부모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교차합니다. 애가 무서워하나 봐라는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빠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걸까요? 성큼성큼 다가오던 곰 인형의 발걸음이 멈칫합니다. 탈 속에서 아빠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내 딸이 왜 나를 피하지? 하는 당혹감이 저 두꺼운 털옷 밖으로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서프라이즈가 가진 맹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접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3년 만의 재회라는 극적인 타이밍, 감동을 극대화하려는 연출 욕심이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아빠가 보고 싶은 것이지 곰 인형 쇼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빠의 따뜻한 음성, 익숙한 채취, 거친 손길을 그리워했는데 눈앞에 있는 건 감정이 없는 플라스틱 눈을 가진 거대한 인형뿐입니다. 이인지 부조화가 아이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곰 인형이 강제로 아이를 껴안는다면 이 졸업식은 눈물바다가 아니라 비명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동공이 흔들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곰 인형은 멈춰섰고 아이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실패한 서프라이즈, 엉망이 된 졸업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아빠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쇼를 계속 진행하여 아이에게 억지 웃음을 강요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더라도 아이의 공포를 멈춰줄 것인지 말입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졸업식장 마이크를 든 사회자조차 당황하여 멘트를 잇지 못하는 그 짧은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탈 속의 아빠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딸을 위해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곰 인형의 커다란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아이를 안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 손은 곰 인형의 탈, 그 거대한 머리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아이와 멈칫한 거대한 곰 인형, 졸업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프라이즈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간과했던 공포라는 변수가 현실이 되어버린 위태로운 순간, 인형 탈 안의 아빠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이를 놀라게 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아빠의 행동은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연출이나 장난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스꽝스럽게 뒤뚱거리던 곰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두툼하고 둔한 털 장갑을 낀 양손이 곰 인형의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눈으로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고 주변의 학부모들과 선생님들도 숨을 죽인 채 그 기이한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칙 하는 마찰음과 함께 탈의 연결 부위가 뜯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 통풍 하나 되지 않는 그 좁고 캄캄한 털뭉치 안에서 일시간을 버틴 아빠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커다란 곰 인형의 머리가 쑥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탈이 벗겨지자마자 훅 끼쳐나오는 열기와 함께 드러난 것은
말끔하게 차려입은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처럼 머리카락은 땀에 완전히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핏줄이 터질 듯 팽창해 있었습니다. 탈 안의 온도가 얼마나 살인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처절하리만큼 리얼한 모습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거칠게 호흡을 내뱉는 남자의 모습은 서프라이즈 이벤트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사투를 벌이고 돌아온 생존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땀범벅이 되어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든 그 상황에서 아빠의 시선이 향한 곳은 오로지 단 한 곳이었다는 점을요. 탈을 바닥에 툭 떨어뜨린 아빠는 땀이 눈을 찔러 따가울 텐데도 손으로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는 저 앞에 작은 소녀,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충혈된 눈을 크게 뜨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감정의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정체불명의 괴물을 보듯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딸의 표정을 자세히 봐주세요. 탈이 벗겨지고 땀에 젖은 중년 남성의 얼굴이 드러난 직후 아이의 표정은 공포에서 혼란으로 급격하게 바뀝니다. 인간의 뇌가 예상치 못한 정보를 처리하느라 일시적인 정지 상태에 빠지는 이른바 인지 부조화의 순간입니다. 아이는 눈앞에 있는 저 땀범벅이 된 남자가 누구인지, 왜 저 곰 인형 안에 사람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3년 동안 사진으로만 봐왔던 아빠와 닮았는지를 필사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발짝 아주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육성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어 잘 나오지도 않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아이의 멈춰버린 시간을 깨트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지수야, 아빠 왔어.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던 아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줄도 모른 채 얼어붙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무색하게도 아이의 본능은 아빠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아이의 눈망울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오르더니 툭 하고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공포가 안도감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작게 속삭이듯 내뱉은 아이의 물음에 아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 아빠가 없는 동안 겪어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혹시라도 아빠가 잘못될까봐 매일 밤 마음 졸였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비명에 가까운 오열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자마자 로켓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피하고 싶어 했던 그 땀 냄새 나는 곰 인형 슈트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아빠는 그런 딸이 부서지기라도 할까봐 무릎을 꿇고 온몸으로 딸을 받아 안았습니다. 땀에 젖은 군복 위로 아이의 눈물이 스며들고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아빠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졸업식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변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두 사람만의 세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것입니다. 아빠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실패할 뻔했던 그 아찔했던 순간은 오히려 꾸며지지 않은 날것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꽃다발을 내미는 세련된 등장보다 땀범벅이 되어 헐떡이는 아빠의 모습이 아이에게는 더욱 강렬한 사랑의 증거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자신을 위해 그 무거운 탈을 쓰고 버텼다는 사실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빠가 탈을 벗어 던진 바닥을 보면 웃고 있는 곰 인형의 얼굴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항상 웃고 있어야만 했던 가장의 무게, 힘들어도 내색하지 못하고 가족 앞에서는 웃어야 했던 아빠들의 모습이 저 바닥에 뒹구는 곰탈과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빠는 곰탈 뒤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엉엉 소리내어 우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 어떤 연출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솔직하고 아름다운 재회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심지어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저조차도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의 포옹에서 단순한 반가움을 넘어선 생존과 안도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전쟁터와 같은 파병지에서 살아 돌아온 아빠와 아빠의 빈자리를 견뎌낸 딸.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무언의 대화가 그 꽉 쥔 손끝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멈춰버린 줄 알았던 3년의 시간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바로 이 순간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아빠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딸아이의 표정에서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서러움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낯선 곰 인형을 향해 뒷걸음질 치던 아이는 이제 땀범벅이 된 아빠의 품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듭니다. 이 장면 단순히 감동적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포옹은 단순한 반가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지난 3년 109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생사를 걱정하며 쌓아왔던 불안과 그리움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그야말로 생존의 확인이자 영혼의 치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무릎을 꿇은 채 아이를 안고 좀처럼 일어나지 못합니다. 곰 인형 탈을 썼을 때의 그 우스꽝스럽고 거대했던 몸집은 온데간데였고 딸의 작은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는 한 아버지의 작고 떨리는 등만이 보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느꼈던 긴장감, 그리고 아이가 보였던 그 극도의 거부 반응은 역설적이게도 이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는 너무나 큰 상처였기에 누군지 모를 존재의 접근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 위협이 가장 그리워했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트라우마는 완전히 씻겨 내려갑니다. 카메라 줌을 조금 더 당겨서 아빠의 손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딸의 등을 감싸 안은 저 투박한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서 손을 놓으면 다시 딸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병지에서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독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딸의 사진 한 장을 보며 버텼던 그에게 지금 자신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딸의 체온과 심장 박동은 그가 살아서 돌아와야만 했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었을 겁니다.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숨조차 쉬기 힘든 곰 인형 탈을 쓰고 1시간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그 초인적인 인내심의 원천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의 반응도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 곰이 난입했을 때의 당황스러움, 아이가 비명을 질렀을 때의 걱정스러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체육관 안은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은 지금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을 목격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아빠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터져나온 그 첫 마디는 다녀왔어였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없는 투박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딸아이를 다시금 울음바다로 빠뜨립니다. 딸은 아빠의 군복깃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3년 전 아빠가 떠나던 날 공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별을 위한 잡음이 아니라 재회를 확인하는 절박한 몸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빠는 딸의 눈을 맞추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약속합니다. 이제 다시는 안 떠나. 아빠 이제 전역했어. 우리 딸 곁에 계속 있을 거야. 이 한마디가 주는 안정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겪어야 했던 가족들의 불안정한 삶, 언제 다시 떠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이 한 문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그제야 안도한 듯 아빠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옅은 미소를 띠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프라이즈 이벤트의 진정한 성공 요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끝에 확실한 행복과 영원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 거칠고 위험했던 이벤트는 해피엔딩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곰 인형 탈이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저 탈은 이제 아빠가 딸을 위해 감수했던 헌신의 징표처럼 느껴집니다. 땀에 흠뻑 젖은 아빠의 머리카락과 상기된 얼굴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 보입니다. 딸은 아빠의 얼굴에 흐르는 땀과 눈물을 자신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줍니다.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때문에 혹시나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우리의 우려가 무색하게, 부녀는 마치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한 가족의 재회를 구경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함께함의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가족의 얼굴, 퇴근 후 들을 수 있는 아이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기적 같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아빠가 굳이 그 더운 날 곰 인형 탈을 쓰고 나타나야 했던 이유는 아마도 지난 3년간 해주지 못했던 모든 이벤트를 한 번에 보상해주고 싶었던 미안함, 그리고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을 심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제 영상은 졸업식장을 빠져나가는 가족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아빠는 한 손으로는 무거운 곰 인형 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아빠의 팔에 매달려 종알종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더 눈물겹습니다. 저 평범한 퇴근길 풍경을 되찾기 위해 이 가족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군인 아빠가 딸을 품에 안고 3년의 시간을 보상받았듯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곰 인형 탈 속에 숨겨두었던 아빠의 뜨거운 눈물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표현하지 못한 진심이 있을 테니까요. 더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